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터넷의 트렌드인 웹3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웹3 알아보기 첫 번째 시간으로 웹3란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웹3를 이해하기 위해서 웹의 전체적인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웹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배울 내용은 웹3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그러니까 웹3를 배우기 전에 전체적인 배경 지식, 그리고 이제 웹3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웹이 발전해왔던 역사를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웹 1.0, 그리고 웹 2.0, 그리고 웹 3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흐름 중에 제일 초창기 웹인 웹 1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3.0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웹 3에 대해서 이제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이제 들어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신조어들인데요. 사실 기술의 속도가 이제 빨라지면서 이제 이런 새로운 신규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현재 시대 흐름이 기술의 흐름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 사회가 얼마나 이제 새로운 기술 변화에 항상 이게 촉각을 세우고 있는지를 이제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빅테크들, 보통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페이스북,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애플 등도 이제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을 빠르게 이제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생존에 절대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 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이 회사명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회사가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새로운 미래로 이제 각광받으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메타버스로 잡으면서 회사 이름 자체도 메타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페이스북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회사나 어떤 새로운 제공하는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서 사용자가 대체 불가 토큰 NFT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발표도 했는데, 뭐 이렇듯이 또는 이제 트위터가 또 암호화폐를 통해서 팁을 준다든지 또는 NFT 프로파일 사진 등을 그런 기능 등을 출시하려고 하듯이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개념들, 새로운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려고 있죠. 이런 어떤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큰 어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도입을 하는 것에 있어서 큰 흐름은 바로 이제 웹3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의 기술 기업들이 전통적인 기술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런 웹3 또는 뭐 메타버스 이런 어떤 생태계에 합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웹3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렇게 뭐 구체적인 개념이 도입이 되고 서비스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어떤 기술적인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여주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런 어떤 웹3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개인의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권리,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있어야지 이 웹3가 왜 생겨났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지금 현재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계적인 몇몇 어떤 빅테크라고 불리는 거대 기업들이 내놓은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용자들이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플랫폼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라든지 개인의 정보들은 사실 그런 빅테크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가입을 하기 위해서 뭐 기입을 했던 개인 정보,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뭐 포스팅을 하고 또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하는 그런 어떤 수많은 데이터들이 사실 페이스북이 소유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인스타그램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진을 포스팅을 하지만 그 포스팅한 사진들이 다 지금 인스타라는 회사가 소유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지만 이제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죠. 이렇게 이제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빅테크 어떤 플랫폼과 사용자들 사이에서 불균형적인 근원적인 문제점을 웹3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고 발전하면서 새롭게 재정비하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웹3를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창작 및 행위의 주체를 바뀌고 거대 기업들이 독점한 서비스를
분산화해서 이제 소유권을 사용자나 창작자에게 돌려주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웹3에 대한 배경인데요. 뒤에서 이어서 이제 전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3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3는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대 IT 기술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그러니까 decentralized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준익명의 플랫폼에 연결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인터넷의 미래를 이제 새로운 인터넷의 형태를 이제 웹3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말 자체가 이제 어려운데요. 이제 간단하게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22년 그리고 2021년 그때쯤부터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웹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넷 환경은 이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막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그런 거대 IT 테크 플랫폼 회사들에 의존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하겠다 그러면은 네이버에 접속을 하셔서 검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구글에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하시죠. 그리고 또 어떤 뭐 친구들과 소셜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시죠. 페이스북에 가입을 해서 그리고 이제 뭐 여러 포스팅을 보시고 글도 올리고 하죠.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올리고 그리고 뭐 여러 셀럽이라든지 인플루언서의 글을 보게 되죠. 이런 모든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어떤 거대한 IT 기술 기업에 이제 의존하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중앙화된 IT 기술 기업에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건데 이런 지금 환경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뭐 보안이라든지 정보의 독점 그리고 또 어떤 정보의 비대칭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탈중앙화된, 그러니까 지금같이 어떤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종속을 벗어난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그리고 어떤 준익명의 플랫폼에 연결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자고 하는 인터넷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웹 2.0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다음 시대가 웹 3, 그러니까 웹 3, 새로운 차세대 넥스트 어떤 제너레이션의 웹의 환경, 웹 3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이제 가장 초창기에 이제 웹 버전, 우리가 이제 월드와이드 웹 버전인 1.0,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2.0을 넘어서 세 번째의 웹을 일컫는 말이고, 요 이제 웹3를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새로운 미래의 인터넷을 웹 3.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웹 3.0은 이제 사용자들이 기존의 네트워크 연결해서 이제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리고 인터넷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서비스 중개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구글, 그리고 뭐 다음 또는 카카오, 페이스북 같은 어떤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서비스 중개자들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형태로 이제 인터넷을 연결하는 방식인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서비스를 지칭을 한다든지 회사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웹3가 만약에 실현이 되면 대중화되면 인터넷에 연결해서 웹 탐색을 하기 위해서 뭐 검색을 한다든지 소셜 미디어를 이용을 한다든지 할 때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 계정 관리. 그러니까 지금은 네이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 가입을 해서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야 되고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에 가입을 하고 구글에 로그인을 해야 되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한 웹3 환경에서는 통합 계정, 그러니까 하나의 계정을 통해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화해서 이제 특정 서비스,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나의 개별적으로 접속해서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웹3가 이제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하냐면 결국에는 여기에 이런 관련된 웹3 관련된 기술에 여러 벤처 캐피탈이나 기술 투자 관련된 자금들이 최근에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지금의 웹3라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2000년대 중후반에 등장했던 모바일 전환에 버금가는 엄청난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제 지금 한 30대나 40대 되는 분들께서는 이제 90년대 말에 이제 뭐 SK나 KT나 이제 뭐 LG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핸드폰 뭐 011, 뭐 017 이렇게 이제 나와서 핸드폰을 이용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그냥 일반 핸드폰을 이용을 하시다가 이제 아이폰이 등장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의 핸드폰은 그냥 통화와 이제 단문 메시지 위주의 서비스였던 네트워크를 이용한 서비스였다면 아이폰이 등장을 하고 난 이후에 시대가 갑자기 모바일로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제 몸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를 주도하는 기업들에서 모바일이 대세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산업 자체가 완전히 개편이 돼 버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되게 쇠락한 기업들도 많고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모바일의 대전환을 통해서 완전 어떻게 글로벌하게 성장한 기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라든지 어떤 이런 회사들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떤 그때 시대 당시에 갑자기 급성장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이나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2000년 한 중후반에 모바일 전환 이후에 15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회사 자체도 본인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프로덕트도 이 기회에 잘 전환해서 같이 전환해서 변화해 가야지. 만약에 과거에 안주하고 정체된다면은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기대감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웹3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경과 어떤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도대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이유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왜 많은 기술 전문가들과 미래학자들이 이 웹3라는 개념이 미래 인터넷이라고 말을 하는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배경 지식으로 인터넷이 발전해온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웹 브라우저, 소위 말해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또는 구글 크롬 같은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웹페이지 들어가기 위해서 주소창에서 주소를 어드레스를 입력을 하죠. 그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www.을 많이 시작합니다. 이 www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어떤 웹의 흐름을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 발전해온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웹이 무엇인지 그리고 웹이 어떻게 발전해온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웹3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 월드 와이드 웹의 준말인 www 이 웹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웹은 인터넷의 핵심 정보 검색 시스템인 여기 보시면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인터넷에 접속을 할 때 어디로 접속을 해라 방문해라라고 할 때 이제 www. 뭐 예를 들면 네이버라면 네이버.com 또는 www. 뭐 다음이면 daum.com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웹 주소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www를 얘기를 하죠. 이때 www가 바로 월드 와이드 웹,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www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드 와이드 웹은 1980년대 후반, 89년 12월에 개발되고 1년 뒤인 90년 12월에 발표 보급된 이제 월드 와이드 웹, 이제 인터넷에 연결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핸드폰이 없었을 때, 모바일 폰이 없었을 때는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웹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거미줄을 웹이라고 하는데요. 거미줄처럼 이렇게 엮인 공간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월드 와이드 웹은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하면 전 세계로 이렇게 쭉 퍼진 그런 거미줄 같은 망을 얘기하는 거죠. 이 거미줄 망처럼
어떤 인터넷을 연결을 하는 거죠.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누구든지 사람들과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HT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HTML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제 월드 와이드 웹에 이제 이렇게 보면 작성하는 기반인 랭귀지인데요, 언어인데,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 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어떤 인터넷 페이지를 하이퍼텍스트 페이지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하이퍼텍스트 페이지를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익스플로러나 크롬과 같은 웹 브라우저라고 보통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읽게 해주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이제 계속 이게 기술적인 내용은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월드 와이드 웹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표준인데요. 이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표준 기술을 월드 와이드 웹,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는 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 www가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한 94년 정도부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인터넷하고 이제 www가 이제 거의 동일시된 동의어로 취급될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된 현재 시점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인터넷 한다는 거는 인터넷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라든지 또는 구글 크롬이라든지 사파리라는 그 애플에서 나오는 웹브라우저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파이어폭스라는 것도 많이 썼는데, 웹브라우저를 소프트웨어를 켜고 그리고 인터넷에 주소를 쳐서 www 다음에 주소를 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보고 웹서핑하고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한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인터넷을 한다라는 개념을 처음에 만든 인터넷 개척자인 사람이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하는 정보를 이제 웹으로 지칭을 하고, 제일 초창기 인터넷 www 월드와이드를 월드와이드 웹 1, 그래서 웹 1.0으로 이제 보통은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월드 와이드 웹 WWW의 가장 초창기 버전이 웹 1.0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듯이 이제 www는 월드 와이드 웹은 이렇게 뭐 이제 지구에 있는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그 거미줄 같은 망을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듯이 이제 웹 1.0은 가장 초창기의 웹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초창기의 인터넷, 이제 한 90년대의 대부분 웹사이트,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사실 인터넷이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90년대에는 이제 예전에 그 PC 통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PC 통신 각자의 회사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제공하는 어떤 공간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했는데, 90년대 이제 인터넷 가장 초창기의 90년대 웹사이트, 인터넷 웹사이트는 소위 말해서 정적, 그러니까 이제 동적과 정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동적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변화하는 그런 이런 표현 이해하시면, 정적은 뭔가 정해진, 한번 정하면은 어떤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 HTML 페이지로 구성된 몇 가지 스타일로, 간단한 스타일로 구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초창기의 웹 1.0 인터넷은 말 그대로 그냥 텍스트, 그냥 글자랑 그냥 간단한 이미지 정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정보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그냥 읽고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통 원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방향, 한 방향으로만 정보가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웹페이지에서 사용자에게 그냥 보여주는 정보만 사용자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통 웹 2.0 시대에는 뭐 웹페이지에 사람이 웹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방문자가 클릭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뭐 글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라면은 그러니까 뭐 대화형 기능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일방향으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볼 수만 있었죠.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정보를
읽을 수만 있는 읽기 전용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웹사이트 컨텐츠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웹사이트 파일에 바로 저장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웹사이트를 구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웹사이트는 말 그대로 껍데기고 관련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따로 정보를 보관을 해서 만약에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 불러서 보여주는 방식인데 이때는 말 그대로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바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웹사이트는 와 다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웹사이트에서 모든 정보를 그냥 바로 저장을 해버리고 더 이상 변경 자체가 좀 쉽지가 않죠. 효율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의 웹 1.0 시대의 그러니까 이메일은 텍스트, 즉 글 위주의 내용만 보낼 수 있었고 첨부 파일이나 사진 같은 것도 보낼 수 없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예로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초창기의 웹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같이 뭐 동영상이나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텍스트만 있는 거예요. 텍스트만 있고 그냥 보여주는 정보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웹페이지로 만들어진 형태가 바로 웹 1.0이다. 그래서 이제 웹 1.0의 특징을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90년대 중후반까지 이 웹 1.0 형태 인터넷은 지금에 있는 2000년대 형태의 어떤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웹사이트 기능하고 다르게 이제 일방향 정보만 간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웹 1.0에서 2.0으로 거의 다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뭐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을 올려도 사실 보는 사람들이 거의 보기가 쉽지가 않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2.0으로 넘어왔죠. 넘어오게 된 계기가 인터넷의 네트워크 속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 큰 인터넷의 발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과거의 90년대만 해도 웹 개발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소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좀 뭔가 진화된 형태의 웹페이지를 만드는 어떤 인력도 부족했고 기술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런 형태로 이제 초기 좀 가장 원시적인 방법의 웹페이지가 많았고 하지만 지금은 웹 개발자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났죠. 늘어났기 때문에 발전의 속도가 높아졌고 또 2000년 한 중반부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이제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을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계속 출시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또한 동시에 온라인 사용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요구사항도 늘어나고 또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아주 빠르게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웹 1.0에서 이제 웹 2.0으로 넘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현재 대부분의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이제 웹 1.0 서비스는 이제 거의 전무하고요. 이제는 지금은 대부분 웹 2.0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웹 2.0 형태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웹 2.0 지금 쓰고 계시는 뭐 모든 인터넷 형태는 웹 2.0이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웹의 버전은 웹 2.0이다 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웹3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웹3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웹3는 이제 개념적으로 정의적으로는 거대 IT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이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인터넷의 미래를 웹 3.0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웹은 월드 와이드 웹의 준말로서 그러면 세계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세계에 퍼져 있는 인터넷 그리고 이제 현재는 모바일 장비까지 다 연결을 하는 그런 어떤 프로토콜인 게 월드 와이드 웹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했던 가장 초창기의 인터넷을 웹 1.0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단방향 원웨이로 이제 흐르는 정보 그러니까 어떤 그 웹페이지에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다. 초기에는 텍스트 형태 가장 단순한 텍스트 형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바로 웹 1.0이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은 대부분 이제 2000년 중반부터 대부분 웹 2.0 시대로 넘어왔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거대 플랫폼, 뭐 페이스북, 구글, 그 다음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모든 형태의 그런 온라인 서비스는 웹 2.0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사용 우리가 이제 가장 익숙한 형태도 웹 2.0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웹 2.0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2.0은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가장 많이 익숙하게 쓰고 있는 형태의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를 웹 2.0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웹 2.0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단순히 인터넷을 우리 PC, 랩탑이라든가 노트북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시죠. 그러면 아이폰이나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 모바일의 등장이 웹 2.0 시대의 가장 어떤 획기적인 전환의 기회, 어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웹 2.0과 모바일의 등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면서 웹 2.0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웹 3.0을 이해하는 그런 배경 지식으로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웹3 첫 번째 시간으로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기회 되시면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웹3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